자유미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통일전략, 오늘은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창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본래 전쟁의 역사입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저 야전에서 제일 위력을 발휘한 무기들이 대포, 그 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른바 V2 로켓을 개발해 가지고 런던에다가 로켓 공격을 했는데, 런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도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몰라요. 대포 같으면 날아오는 지점이 있고 한데, 전차 같으면 뭐 들어오는 게 있고 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난데없이 하늘에서 뭐가 날아와 가지고 터지는데 런던 시내에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최초의 로켓 공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무기의 성능, 그 다음에 무기의 파괴력의 위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미사일에다가 원자탄을 달아가지고 대륙을 횡단을 합니다. 미국에서 소련을 때리고, 소련에서 미국을 때리고, 이제 그렇게 하던 서로 위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때리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북한 간에 그러한 이제 미사일, 또 그러한 말하면 고위력 무기들이 이제 남북한 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말하자면 때릴지 모르도록 이렇게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990년대 말에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일본에다가 이제 전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면서 한국도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김대중 정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 정부는 이제 말하자면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북한의 말하자면 공격, 북한을 대비한 대공 방어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고, 또 러시아나 중국을 이제 말하자면 외교적으로 반발할 걸 고려해서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는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일 이제 북한의 말하자면 위협적인 그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이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대비를 했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시도했습니다. 달라, 미국이 가져 있는데 우리도 자주 독립국가고 하니까 자존심 상한다, 뭐 주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저는 이제 말하자면 뭐 군생활을 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올 그런 어떤 태세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대공 방어의 핵심은 지휘 조직, 그 다음에 탐지 조직, 그 다음에 요격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는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저 초기 단계 정도였고 한데, 노무현 정부 때 그러한 개념이 이제 말하자면 필요성이 대두가 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권은 국방 장기 소요에 따라서 킬체인, 지금 이제 킬체인이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KMMD라는 게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이라 해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한국 공군이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MD라는 게 있습니다. Low Altitude Missile Defense라 해가지고 이거는 육군이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이 각종 유도탄,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라든지 방사포 같은 걸 막 쏴대면은 이게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게 직접
이 고각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싸가지고 우리한테로 바로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대비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때가 8월인가 9월인지 자세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북한 드론 5대가 들어와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상공을 한 5시간 정도 맴돌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 전술적으로 보면은 대규모 군집 드론이 10대, 20대, 100대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이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와 소구경 자주포탄의 위협이 아주 높은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고출력 레이저 무기 체계와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요거를 융합, 복합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현재 개발이 완료됐고 곧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한미일 MD망 이게 이제 현재 구축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부터 오는 대공 위협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려다 보면은 이른바 초고고도, 초저고도로 오는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대비도 우리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군 전략사령부라는 것을 이제 창설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 창설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창설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금년 12월에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주로 북한 핵 미사일 여기에 대응을 해서 한국과 미국이 핵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연습하는 개념으로 현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핵 우산하는 이제 누클레어 엄브렐라라 해가지고 이제 핵 우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때는 핵무기가 소련하고 중국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소련과 중국이 뭐 한국에 대해다가 핵을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의 핵이 혹시라도 한국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또 그걸 가지고 한국의 이른바 핵공갈, 누클레어 블랙메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딜을 봐줄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핵 우산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NCG라는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 해가지고 핵무기를 놓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핵 위협에 대비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연습한다. 핵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현재 한미 간에 발전시키고 있고 현재 주한미군 및 미국에서 정원되는 군대하고 같이 한국이 훈련하는 걸 보면은 주로 이런 데다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가끔 떠드는 한국형 뭐 삼축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자주포나 방사포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뭐 1년에 막 150번, 200번 막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 가끔 보면은 서울에다 대고 장사정포로 이제 뭐 15,000발을 한 시간에 뭐 15,000발을 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불안하고 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 설명을 듣고 나면 불안해 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킬 체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남한으로 쏘려고 미사일이나
자주포나 방사포를 지하 동굴에 있는 걸 꺼냅니다. 꺼내면 우리가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따가 또 탐지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5대입니다. 간단 없이 24시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끄집어내면은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 얘들이 뭐 정비를 하는구나, 안 그러면 뭐 청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놈들이 정말 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먼저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뭐 15,000발 뭐 방사포가 날아오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돈 들이 가지고 인공위성 띄우고 군대 동원해서 24시간 감시 정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킬 체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얘들이 그런 틈을 피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군이 나서가지고, 공군은 지상에서 운영하는 유도탄도 있고 항공기가 24시간 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얘들은 지금 24시간 떠가지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러면 날라오는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그거를 우리 공군이 전담을 하고 있고, 그래도 피해가지고 날아오는 이제 말하자면 곧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거는 또 우리 이 LAMD라 해서 육군이 또 그런 방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때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100발 쐈는데 뭐 99발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떨어뜨리고 중간에서 한 발을 우리가 맞았다고 치면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KMPR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텐데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냥 완전히 다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능력과 의지와 장비와 시설과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 애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쏠 엄두를 못 내도록 이런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인데, 쟤들이 쏘면은 또 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때린다는가, 그걸 이제 preemptive strike라 하는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입니다. 평소에 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 데다가 또 쏘려고 쟤들이 뭘 장비를 꺼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명확해지면은 우리는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때린다 이겁니다. 그거는 국제법상에서도 합법이니까 쟤들이 말도 못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이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또 핵 위협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MMD 이거는 우리 공군이 전담을 하고 있고, 이건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띄워놓고 있습니다. LAMD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거를 우리 육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USFK는 이제 US Forces Korea인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AAAB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방공포병 대대 및 중대, 즉 배터리를 중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포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Anti-Air Artillery Battalion 혹은 Anti-Air Artillery Battery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이거 설치하면서 말이 많았던 사드 있잖아요. 요 사드하고 1970년대 말부터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말합니다. 요거 주한미군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면은 이 사드에서 먼저 탐지를 해가지고 본래의 교리에 의하면 5분 내에 탐지가 되고 5분 내에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현재 장비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쏘는 그 순간에 쏘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까지 다 이제 이 탐지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현재 그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상승 단계, 중간 단계에서 우리는 조치가 좀 제한적입니다. 종말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요격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더 개발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도 이런 거는 다층적인 그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술은 있지만 자기들은 워낙 국토가 넓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다 갖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이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 보시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리고 종말 단계는 이제 대기권을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단계인데 한국군은 현재 종말 단계에서 저거를 다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상승 단계하고 중간 단계에서 떨어뜨리는. 그런데 그걸 떨어뜨리다가 남은 게 내려오면은 한국군한테 걸려가지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북한 애들 뭐 아무리 미사일 쏘는 거 해서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라오는 미사일을 맞추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총알을 맞추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마하 5, 마하 10 이래 날라오면요 평양에서 서울 오는데요 1분이 안 걸립니다. 57초인가 그래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캐치해가지고 오는 거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항상 24시간 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 표적, 전술 표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이제 남한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 그 다음에 자주포 기지, 그 다음에 방사포, 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 5대를 말하자면 이른바 군사 첩보위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초소형 군집 정찰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일단 유사시가 되면은 인공위성 5대가 말하자면 디텍트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소형 정찰위성을 동시에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지역을 다 커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도급을 커버하는데 5대 인공위성 가지고 초소형 군집 정찰 위성을 쏴가지고 20개를 떨어뜨리면 군 단위, 면 단위까지 다 커버가 되는 디텍터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저런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한국군의 4대를 각 지역에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경2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입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은 북한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포 170mm 자주포입니다. 이게 150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mm 자주포가 방사포가 있는데 이건 200대가 있어요. 이거를 북한 이제 전선에 딱 배치를 해놨는데 이게 유효 사거리가 한 40km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사거리는 한 55km 정도 되는데 서울까지 유효 사거리가 겨우 미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사거리로 하면은 조준해서 정확하게 때리지는 못하지만 서울 근거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지스함이 이제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 각종 호위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정찰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첩보 수집을 엄청나게 정확하고 다량으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종대왕, 정조대왕함 여기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쌓아 올리는 그때부터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는 데까지 이 세종대왕, 정조대왕함에서 이지스함에서 이제 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떨어졌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바다 속에 있는 걸 건지내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개발한 독자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무인 정찰기를 띄웁니다. 우리가 파이로트가 타고 비행기를 운영하면은 말하면 격추가 되면은 파이로트가 이제 생명에 이제 말하자면 위협이 있다니까 무인 정찰기를 띄워요. 그러면 좀 뭐 떨어져도 돈은 들지만 뭐 사람은 안 다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단급, 사단급의 무인 정찰기 UAV, 이게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종 사용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ssault Falcon 2000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이제 인공위성이나 슈퍼그린 이제 레이더나 이런 최신식 이 탐지 장비가 도입되기 전에 이제 항공기에 띄워가지고 북한을 정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말하자면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탐지도 하고 이렇게 했던 장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찰기도 이제 우리가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현재 PSI 정찰기는 8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커 이것도 현재 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차기 지상 조기 경보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AV로 해가지고 군단과 사단급에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한국형 중고도 UAV 군단급 UAV 사단급 UAV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정찰 장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격 체계는 우리가 지금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초고고도, 초저고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고도는 지상에서 22km까지를 저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ross-in Weapon System이라 해가지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고. 그런데 레이저 대공 무기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지난 한 달포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 및 각종 드론 360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거를 99% 중간에 떨어뜨려 맞춰 중간에 다 이제 격추를 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 영내에 떨어져 가지고 뭐 14살 나는 소녀가 파편에 맞아 다쳤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대공 무기를 이스라엘은 기존의 대공 무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췄습니다. 그 미사일 한 발이 이스라엘에서는 5만 불입니다. 5만 불. 그래가지고 그 360대를 맞추는데 전부 1조 6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전부 레이저 무기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 한 발 쏘는데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쏘게 되면은 그래도 몇백만 원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성비가 엄청 좋은 장비입니다. 그런데 요게 현재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서로 군사 교류 협력을 맺을 때는 레이저의 사거리가 레이저 무기의 사거리가 3km 있는데 현재 우리는 7km까지 개발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는 100 내지 150km까지 개발을 해서 이거를 전투기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함정에다 달아가지고 그 북한의 위협에 북한의 대공 무기의 위협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북한이 우리한테 쏘는 미사일이나 각종 포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날아오는 것을 중간에 다 맞춰가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맨 앞에 있는 게 램이라고 램드라는 LAMD가 이게 육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저고도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요거는 아까 저고도는 0에서 12km라 그랬죠. 요 사이에 내려오는 거는 이제 이게 육군 LAMD 시스템에서 다 맞춰 떨어뜨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궁2라는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무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km의 상공에서 날아오는 각종 미사일을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30 이거는 패트리어트 3를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고 미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40km 이하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게 되어 있고요. 천궁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SAM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내지 100km짜리가 있고 50 내지 500k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LSAM 시스템도 다 맡은 공역대 공간을 맡아가지고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AM-2, 그 다음에 사드. 사드보다도 더 고고도에서, 초고고도에서 500km 이상 되는 데서 운용되는 말하자면 LSAM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불안해 하시지 말고요.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상층부는 50 내지 80km를 이제 중간권이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LSAM, LSAM-2, 사드, LSAM-3, 요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안에 있는 게 LAMD 시스템입니다. 육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장사정 포라든지 이 고고도에서 중고도에서 피해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여기서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3 요게 말하자면 20km 이내에서 다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30km에서는 미디엄 이제 SAM-2 요 시스템, 그 다음에 40km에서는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45km에서는 패트리어트 개량형, 그 다음에 50km에서는 LSAM, 60km에서는 LSAM-1, 그 다음에 그 이상에서는 사드와 LSAM-2가 고고도에서 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하고 그 뒤에 핵실험을 6번을 했습니다. 계속 핵의 성능을 개량하시겠죠. 그리고 미사일은 뭐 얼마나 많이 쐈는지 지금 숫자가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한테 공갈은 계속 했지만 실제로 위에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면은 거부적 억제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쟤들이 우리를 미사일이나 핵으로 공격을 했을 경우에 쟤들 정권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대량 응징보복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이런 말하자면 공포를 우리는 조성할 수 있는 능력, 장비와 무기와 전술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북한 애들이 압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계속 말하자면 이제 군사용어로 공갈은 치고 말하자면 이제 이 설레발이는 치지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직접적인 위협은 못 가한다. 그래서 이게 응징적 억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쟤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이거저거 막 쏴대도 우리가 그걸 다 떨어뜨리고 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쟤들이 어렴풋이 압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게 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위해를 못하는 걸 가지고 거부적 억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한국 전략사령부가 금년도 말에 서울에서 창설이 되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